선아.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총 정리해봤고요.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해를 갖는다. 그럼 이때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 역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많이 나오는 이 친구들부터 좀 정리를 하자 이거죠. 가볼게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해가.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이 n 0보다 0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달라요. 그렇죠? 쟤는 0보다 크다가 가정이고요. 얘는 0이 아니다가 가정이에요.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야.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적 해석이 필수예요. 당연히 또 외워달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가볼게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생각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직 결정된 게 없죠. 근데 결국에는 x축보다 함수값이 전부 다 어디 있어라? 위에 있어라 이 얘기지. 그럼 또 무슨 볼록은 안 돼? 위로 볼록은 탈락이야. 왜? 언젠간 밑으로 꺼져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 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a는 0보다 어떻다? 크다를 만족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달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또 무슨 식이 관여해요? 판별식이 관여하는 거예요. x축 간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얘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키읔이 들렸는데? 작다죠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무조건 모든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 거야. 어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갖겠대. 즉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다음. 이번엔 뭐 더해? 등호를 포함해버려.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얘는 뭐까지 포함하겠다?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것까지는 참을게 이거야. 용인하겠다 이거거든요. 맛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어야겠죠? a는 0보다 커야 해요. 근데 이제 뭐까지 용서하겠다?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까지는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어떤 거예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이번에는 0보다 작다예요.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대. 그럼 반대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럼 이번엔 무슨 볼록이 돼달라는 거야? 위로 볼록이 돼달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합본 맛있게 잘하네 다. 오늘 왜 이러지? 그럼 이 친구 판별식이 또 작용하죠. x축 간의 위치 관계가 중요해지잖아. 그럼 이 친구 일단 a는 0보다 어때야 돼? 위로 볼록이네 0보다 작아야 해. 다음 판별식은 0보다 크면 어때? 이렇게 생긴 거야. 가능해? 안 되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없어요. 접하는 건 어때요? 안 되죠. 하나의 값이 튀어나와 버려. 그렇죠?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뭐까지 용서하겠다? 접하는 것까지 용서할게 이거지. 그럼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에요. 이게 뭐냐? 왜 이따구로 써놓은 거야? 항상 성립하지 않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해가 뭐라는 거죠?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저 친구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잘 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해가 모든 실수래요. 예? 해가 없대요. 해가 없대요. 그러면 잘 들어봐.
그럼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0보다 큰 함수값이 없다는 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공통수학 2 한번 하신 분들은 명제의 부정을 떠올리시면 돼요. 부등호는 아예 반대로 바꿔버리죠. 크다면 작거나 같다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가 만족하려면, 너가 해가 없으려면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죠. 다시 0보다 크다가 해가 없으려면 모든 함수값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는 거지. 따라서 너가 성립하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의 조건은 얘가 됩니다.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요, 저는 이거 안 써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풀자? 부등호를 정반대로 꺾어서 모든 실수 이렇게 풀자는 거야. 알겠지? 부등식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로 풀자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 2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하여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없대요. 그럼 모든 함수값은 0보다 어떻단 뜻? 작단 뜻. 맞죠? 그럼 이 친구의 조건은 얘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한다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너가 0보다 작다. 얘가 해가 없대. 그럼 모든 함수값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가 되고요.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이 없어요. 그럼 모든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거에서 이해 안 된 게 있다. 어떤 거야? 아, 그런 거야? 어그로 잘 끄는데. 종건아, 뭐야? 아, 저 구라쟁이야. 이게 진짜 다 알았어? 물어봐도 돼? 얘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어디 봐? 물어보는데 얘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이거 마지막 거가 설명이야? 설명해봐. 와, 까먹은 거야? 까먹었다는 정의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야. 너무 꼽주나 미안합니다. 자, 이 친구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0보다 큰 함수값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지. 그러니 이 부등식이 해가 없다는 뜻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너가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라는 거죠. 이해됐어? 라고 하면 또 이해됐다고 하겠지? 이해됐죠 조금?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 개념이에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응용심화까지 좀 다뤄볼게요. 자, 952번입니다. 두 이차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여기 이 강의실은 빔 프로젝터가 그지 같아가지고 짜증나게 다 그래야 되네. 자, 부등식 fx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어줍지 않게 공부한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부등식에서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라는 형태의 부등식은 어떻게 풀으라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크다라는 부등식과 0과 같다라는 방정식의 해를 따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등식은 못 푸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잘 잡으셔야 돼. 갑니다. 일단 당연히 뭐부터예요? 크다부터예요? 같다부터예요? 같다부터 하시는 게 맞겠죠? 경계를 먼저 살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fx, gx가 0이다는 무슨 뜻이죠? fx가 0이거나 gx가 0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둘 다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몇이냐 이거야. 누가 f야? 여기가 f야. 그럼 fx가 0이 된다. 근이 뭐죠? 베타 값만가요? 이렇게. 다음 gx가 0이 된다. 알파 0이죠.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해 포함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AB가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죠? AB의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AB가 실수일 때만 그렇죠. 허수가 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수의 영역에 들어왔잖아. 함수의 영역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래프는 항상 무슨 평면 위에 그려? 좌표 평면 위에 그리지. 근데 좌표 평면은 수직선 두 개를 직교하여 만든 공간이잖아. 수직선 위에는 무슨 수만 존재할 수 있어? 실수만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함수의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허수는 배제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하면은 허수면 어떡하지? 같아. 허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둘 다 실수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함수값은. 그러면 두 실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뜻은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빨리 가봐요. 왜? 부호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인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 되죠. 둘 다 양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줄게요. 자, 이 케이스부터 봅시다. f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 맞나요? 여기. 자, 기본적인 풀이부터 해볼게요.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감마보다 크다. 이게 fx가 0보다 크다의 해고요. 다음 gx가 0보다 크다는 여기죠. 여기. 그러면 x는 알파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여기 원점 지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아, 이 컴마는 사실 여러분 수학에서 컴마라는 것은 사실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혐오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and로도 쓸 수 있고 or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극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땐 편해. 문제 나오면 개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and와 or로 나타내주세요. 연우야, 그렇게 괴고자면 선생님이 빡이 쳐요. 얘는 and입니까? or입니까?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둘 다 만족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따라서 and죠.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죠. 이거 뭐죠? 연립 부등식이죠. 이렇게 원래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0 해서 베타보다 작거나 감마보다 크다. 그리고 알파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말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납득하셨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다가 끝이 아니죠. 얘도 구해야 돼. 근데 쟤 구하기 전에 그냥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생각하자는 거야. 결국엔 얘들아, 지금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다라는 하나의 해가 등장하고 알파와 0 사이다라는 하나의 해가 등장했잖아.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야? 딱 봐도 여기 아니니? 그럼 수직선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곳 그 영역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좌표 평면 위에서 그냥 수직선 그렸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다음 이 친구예요. fx가 0보다 작다.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 이거 반대 방향 아니에요? 이거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x가 베타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다. 여기일 거라는 거야. 다음 얘 반대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 두 개를 그리고로 엮어낸 거죠. 이게 얘해요. 그럼 어딜까요? 또 그려.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지? 바로 갈게. 자, 베타와 감마 사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다 바로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냐는 거지. 굳이 수직선을 한 번 더 그려야 되느냐 이거야. 그럼 쟤는 알파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네. 이렇게. 그럼 여긴가요? 따라서 얘는 x가 0초가 감마 미만이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감마보다 작다. 얘가 뭐야? fx, gx가 0보다 크다의 해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전부 다 포함시켜주면 되는 거죠. 베타. 이해됐어? 감마, 알파, 0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fx, gx 0보다 큰 아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이걸로 풀면 조금 더 빠르고 답도 똑같은데요. 넌 그렇게 푸시던가요. 그러다 실수하시던가요. 실수하면 실수했네 하고 틀리면 뭐가 달라져요? 제 점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쌤이 실수의 성질에서 이런 걸 했어요.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 한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실수 A는 다음 중 한 가지만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A는 0이다. 세 번째,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당연한 얘기다. 그치? 근데 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너넨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보세요. fx,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저 세 가지 중 몇 개를 구하래요? 두 가지의 해를 구하라고 하죠. 맞나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구하고 싶나요?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등호가 있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반대를 구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얘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 해가 뭐가 나올까? 얘랑 정반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이 친구의 해를 나타내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만 쏙쏙 뽑아서 해로 써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뒤에서 배우는 단원 순열과 조합이라는 곳에 나오는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사건, 남을 여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외한 사건을 말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게 근데 쫄라 많은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게. 근데 내 반대는 너무 적은 거지.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3번 던질게. 근데 적어도 한 번 짝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얘들아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개야?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반대를 떠올려봐. 적어도 한 번 짝수가 나온다의 반대가 뭐야?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온다 아니야. 그치? 그럼 다 뭐가 나온다? 다 홀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끝난다는 거야. 대충 이런 느낌인 거지. 경우의 수에 관련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 친구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또 간다. 아니 선생님, 그냥 풀어 제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 아니지.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곳에 트릭을 숨겨놓는다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물어보면 그 반대도 떠올릴 줄 알으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입한 게 이거죠,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과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은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그것처럼 이 친구도 등호가 붙으면 보통 헷갈린다. 그럼 이럴 때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뭐? 반대로 아예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그 친구의 해를 구할 생각도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써먹진 못할 거예요. 한번 들어본 게 중요하죠. 다음 957번입니다. 이 차 부등식 불편 인정? 불편해야 돼. 불편하지? 빨리 불편해. 불편해. 자세 고쳐 앉지 마. 그럼 나 열로 넘긴다. 열로 안 돼요. 할 거야. 다 넘겨. 3x 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아, 선생님 오른쪽으로 넘겼는데 왜 얘네 써요? 쌤 말했지. 등식이랑 부등식은 좌변이 주어야. 주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쓴 거지. 만약에 반대로 썼으면 0이 얘보다 작다라고 읽는 게 맞잖아. 부자연스럽다고 인식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 친구 뭐 해야 돼? 우리 얘는 0부터 푸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경계부터 조사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얘를 뭐 한다? 결국엔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3x x 인수분해하자. 마이너스 6 플러스 1 x는 외웠나?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더 작은 거보다 작거나 더 큰 거보다 크다. 이런 해를 갖게 되죠. 이랬어요. 그래 놓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래요. 둘이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죠. 됐니? 답은 1번이죠. 근데 얘들아 문제를요 잘 읽어봐. 문제를 잘 읽어봐. 잘 들어봐.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고 하고 알파 베타를 물었지. 잘 봐. 얘들아 이 문제가 부등식 문제니? 방정식 문제 아니니? 뭘 물어보고 있어? 경계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방정식 커트를 쳐야 돼. 아, 얘는 부등식이 아니네. 이해돼요? 물론 여러분 2차 부등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은 이야기해봐야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풀 때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니? 간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너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다. 너의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이거지. 문제에서 묻는 게 두근의 곱.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내가 배우고 있는 개념을 배울 땐 당연히 그것에 집중해서 배워주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기출을 풀거나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어서도 결국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어려운 함수를 막 배우잖아? 결론적으로 다항함수,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함수로 바꿔낼 수 있으면 바꿔서 푸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출문항이
더 쉬운 차원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데 원래 차원에서 푸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보통 킬러 문제 기준으로 한 문제에 1억, 2억 하죠. 그 정도 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깊이는 계산이 깔끔하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항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능 출제 과목이 대수, 미적분, 확통이라고 해서 꼭 거기로 살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서 보는 고1 또는 더 나아가면 중3도형, 중2도형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단원으로 올 수 있으면 충분히 앞단원으로 넘겨서 풀으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굳이 어렵게 풀 필요 없다. 얘도 해석을 해본다면 경계를 묻네? 방정식의 영역에서 풀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958은 어때요? 얘는 부등식이 맞죠. 얘는 방정식의 영역을 묻는 것은 아니다. 960번 어때요? 방정식이네. 느껴져요? 결국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지. 맞니? 근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957번이랑 뭐가 다른 거야? 957번은 기본 문제라서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하여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960번은 좌변을 살펴보시면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방정식으로의 접근을 어느 정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나와? 유형 3. 또댓값 나왔어요. 그렇죠? 또댓값. 963번입니다. 부등식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x가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 이렇게 나왔네. 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방정식 느낌으로 풀 수도 있겠네. 이거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답은 몇이죠? 암산 되는 사람 3번일 거예요. 3번일 거예요. 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별표 치시고요. 근데 이게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를 치는 게 아니라 빨리 푸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표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 2차네? 절대값? 에이, 조졌네. 빠른 풀이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유형입니다. 절대값 x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겁니다. 그 유형이에요. 이 친구는 반복이에요. 반복.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절대값이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이디어죠. 외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치환할 땐 뭐 조심? 범위를 항상 조심해야 돼. t는 0보다 절대값이잖아.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 2차 부등식 해결해 줄게요. t가 6보다 크고 t 플러스 6 미안해요. t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 이 2차 부등식 해결하면 어떻게 돼? t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거나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 자, 이따 할게. 자, t는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와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해달라. 연립부등식 형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죠. 마이너스 6 이상 이하 또는 2 이상
그리고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t는 2 이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t가 0 이상이라며. 맞지? 그럼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양수지. 이해돼요?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t는 2 이상. 바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막간 팁 정도예요. 그럼 t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래 형식대로 다시 한번 대입해줘요. 그럼 절대값 x가 2 이상이 되죠. 그래프 그릴까요? 이 정도는 외워요. 얘가 가능하면 x가 2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2 이하라는 거죠. 됐니? 그럼 문제에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0이 되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풀게. 잘 봐요.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봐. 잘 봐. 그럼 이 친구 치환하겠지. 잘 봐. 근데 t제곱, 지금 t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즉 양수란 말이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나와? 뭐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들아,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봐봐. 저는 이게 보이는 거야. 저는 이게 보여요. 어때요? 두근의 곱이 음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작거나 같다는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t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만 남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가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인다면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걸 알 거고요. 치환할 때 범위 조심해 주시고, 범위 조심 어디 갔어? 범위 조심해 주시고. 근데 결국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 저는 이 상수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 친구는 음수라는 게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양수일 거고. 그리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얘만 해로 등장할 것 같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친구의 경계값은 뭐가 나오냐고. 풀마 2 아니냐고. 그지? 그럼 알파 베타가 무슨 관계야 지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딱 보고 3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5초 컷이지. 이해가 되겠니? 되겠어. 자, 근데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배우는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이건 이해해줘야 돼. 쌤 배운 게 너무 많아. 근데 애초에 처음 2차 부등식을 배우는 사람을 100%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야, 롤을 한다 생각해봐. 나도 처음 배웠을 때가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다 보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뭐부터 알려줘야 될지 몰라요. 그죠?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 다 그런 거야. 근데 그냥 초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절대값 x가 나왔으니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아주 좋아. 2차네? 케이스 나눠야겠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로 나누어요. 그럼 각각의 2차 부등식이 해가 등장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해가 나오고 여기서도 해가 나오니 얘도 되고 얘도 되네? 해서 푼다. 내가 공통수학 원이 처음이다. 근데 이 문제 그렇게 풀었다? 훌륭한 거예요. 따봉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야. 그러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풀지 못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혹은 의지가 꺾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중간고사까지 이렇게 풀면 1등급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뭔 느낌이냐면 아이돌을 보면서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은 시각을 보는 건 어려운 거야. 나는 고등학교 수학과정하고 대학교 수학과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와서 고등학교 대학 수학을 공부한 눈에서 고등수학을 다시 바라보고 8년을 다시 연구한 사람이야. 나랑 똑같은 풀이가 나오면 내가 억울해. 그렇잖아. 내가 강사를 왜 해?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풀이를 보여줬을 때는 그 풀이를 따라 하려고 노력한다. 그거면 돼요. 노력해보면 돼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건 외우고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그렇게 인지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야? 내 계산 실수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967번이에요. 또우스 나왔어. 자,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까먹겠지만 자, 가우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놀랍게도 한 번 한 적이 있죠. 갑니다. 자, 가우스 X는 정의가 뭡니까?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여러분 그거는 국어 시간에 가서 하시면 돼요. 비문학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수학에서는 가우스 X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가우스 X는 결국 n입니다. n은 무슨 수? 정수. 넌 결국 정수값이 나오는데요. 어떤 n값을 갖냐면요.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가우스 x는 n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우스 2.3은 몇입니까 여러분? 너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 2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2.3은 뭐와 뭐? 2 이상 3 미만입니다. 따라서 너가 n, 너의 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굳이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내 말을 따라줘. 알겠지? 자, 여기선 지금 뭘 이용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두 글자, 내가 할 말 두 글자 아무거나 때려 맞춰봐. 5초 준다. 치킨 건다. 5 4 3 아까워 2 1 땡. 새끼 대답 안 하다가 치킨 거니까 대답하네요. 반복. 지금 약간 반복되면 치원한다. 반복되면 치원한다. 반복되면 치원한다. 아까운데? 닭강정 사줄까? 잠깐만. 자, 반복되면 치원한다. 얘를 t로 치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원할 때는 반복. 아깝다. 진짜 치킨 살려고 그래. 치원할 땐 범위를 조심한다. 치원할 땐 범위를 조심한다. t는 정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부정방정식. 그죠? 물론 방정식은 아니지만 그냥 정수, 자연수 하면은 부정방정식 떠올라야 돼. 갑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해결할 수 있겠죠? 2차 부등식의 해결이야. t는 바로 간다. 뭐보다 크죠? 두근 생각해봐. 두근 마이너스 3이랑 1 아니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 2차 부등식 해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약간 이러한 느낌이 들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해석이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여기죠? 더 할 게 없네? 여기다 넣어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근데 가우스 x는 무슨 수다? 정수다. 그럼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x는 n 이상 m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되고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다음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뭐 미만? 0 미만. 0이다 라는 것은 x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합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쭉 이어지죠. 보여요? 몇 미만? 1 미만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부등식의 해가 연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약간 곁다리라서 그냥 이런 유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예요. 가우스 기호의 두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성질. 가우스 x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주 쓸 거라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x에 여러분 2.3이라는 숫자는 2 플러스 0.3이라고 작성해 줄 수 있어요. 이 2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수 부분 이렇게 불러요. 이 0.3을 소수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너스 1.7은요? 마이너스 몇? 2 더하기 0.3이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이라고 당연히 쓸 수 있지. 근데 소수 부분이 음수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해놨어. 소수 부분은 이런 형태를 말해요. 정확한 조건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 친구 가우스 값이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너 가우스가 몇이죠? 2예요.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도 정의합니다. 다음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예시로 그냥 쓸게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 x 플러스 5의 가우스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생각해봐. x에다가 5라는 정수를 더하고 가우스를 때렸어. 근데 가우스란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 플러스 5의 가우스는 뭐와 같을까요? 가우스 x 플러스 5와 같습니다. 정수는 가우스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겠어? 아니 x의 정수 부분에 5를 더하나 x 플러스 5의 정수 부분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여기에 정수가 있으면 이 정수는 홀로 나올 수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968번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풀어? 막 x가 뭐면은 막 얘는 뭐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가우스 x 마이너스 3의 거듭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음 풀이는 어떻게? 반복된 에러를 치환하면 범위 조심. t는 0보다 t는 정수. 그럼 t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이 되죠. 그럼 해결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이게 키포인트인 문제예요.
알아둡시다. 가우스 정의.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끔가다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다음 969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부등식 fx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의 해가 뭐래? 얘래요. 그러면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일단 목표여야 돼. 이렇게. 다음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부등식을 풀면 경계가 어디가 나와? 알았어. 자, fx식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fx 2차식이죠. 2차 함수 표현법은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표준형. 세 번째, 일반형. 네 번째, 인수정리 형태. 얘 언제 쓰는 거야? 네 번째, x축과의 교점의 정보를 알 때 사용하는 거잖아. 지금 정보 나왔지? fx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음. 이게 고등학생 때 처음 배운 2차 함수의 새로운 표현법이죠. 물론 중3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위로 블록이네. n 0보다 작다까지 해줄 수 있겠지.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0,6을 지난다고 나왔기 때문에 a 값이 정확히 나와요. 근데 습관이란 무시할 수 없는 법이야. 여기서 안 쓰면 필요할 때도 안 쓰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f 0 하면 마이너스 12a. 너가 몇이다? 6이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주의하세요. 그러면 fx 플러스 9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9죠. 너가 0보다 크다. 이 친구의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래. 이때 뭐 구하래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달래. 여러분 해 구할 수 있죠? 못 구해? 소연이 표정이 왜 그래? 뭐 모르겠어? 왜? 너 머리에서 혹시 재밌는 상상이 혼자 일어나는 거야? 너 머리로 쇼츠 보지 지금? 뭔 일이야? 왜 웃고 있는 거야? 해 구할 수 있겠어요? 풀어주세요. 있나요? 풀어주세요. 눈으로 쳐다보더니 넘어가도 돼? 넘어간다? 근데 결국엔 얘들아 풀 수 있는데 결국엔 또 아까 그 얘기 아니야? 경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방정식의 영역으로 와봐. 너는 0의 두근이 뭔 거야? 뭐랑 뭐야? 알파랑 베타 맞아? 맞지? 경계가 알파 베타래잖아.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란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뭐 구하래?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되죠. 공식 배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두근의 차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면 두근의 차 원래 이렇게 쓰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근데 베타가 더 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두근의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972번입니다. 자, 너의 해가 2상 3이야. 이거 보이니 얘들아?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그대로 가져왔잖아. 그럼 A는 0보다 어떤 거야? 크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A가 만약 0보다 작았으면 이 해 스타일은 달라졌을 거야.
예를 들면 2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겠죠. a가 0보다 크다.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 상태로 너는 0, 이 경계 얘를 근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요. 얘랑 똑같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플러스 2가 나왔잖아. 무슨 법?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몇이 되죠? 2는 뭐와 같아요? 이 상수항 뭐야? 마이너스 6a네. 그럼 a는 예? 6a죠. a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b값까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978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래요. 너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6 이상이래요. 그럼 해볼 수 있겠죠.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다. 근데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갖겠다. 인정이야? 인정이니? 그럼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보통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 느낌이. 근데 해가 반대로 나왔잖아. 그 말은 a가 0보단 작아서 부등호 방향을 한번 뒤집었다 이 얘기지. 자, 이때 f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달래. 자, 공통수학 2 배우신 분들은 합성함수 떠올리시면 너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풉시다. 자, 간다. 얘들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알지? 그럼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돼? 해볼까요?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근데 a가 양수 음수?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되겠죠. 음수로 곱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해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머릿속으로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좋겠다. 자, 잘 봐. 그럼 너의 해는 뭘까, 얘들아?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반복. 여기다가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결국엔 이런 얘기 아니니? f 마이너스 2x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반복되면 치환이잖아. 그치? 이 친구는 너를 치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ft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니? 이거 뭐냐 이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됐어.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사실 연립부등식이죠. 얘는 사실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와 t가 6보다 작다 두 개를 한 번에 쓴 형태예요. 그죠? 그러면 t가 다시 쓸게.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하면 이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2x를 대입해봐. 이렇게. 그러면 x의 범위가 궁금한 거지? 그럼 이 모든 변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지. 근데 사실 이러한 연립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 안 바뀌니?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 안 바뀌니?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쓰는 게 아니라 2부호가 오셔야 돼요. 이렇게 1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해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997번입니다. 자, 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래요. A는 0이 아니다. 이거부터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달래. 그럼 뭐야? 항상 0보다 작아달라며? 그럼 그래프를 떠올려. 모든 함수값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방법이 위로 볼록하면서 축과 안 만나는 요 방법밖에 없죠. 그럼 위로 볼록하니까 n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서 위로 볼록을 만족해주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축과 만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뒤에 좀 중요하게 할 게 있어서. 다음 999번입니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저 친구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이래요. 그럼 저 친구가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래. 근데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얘들아, 이 문제가 만약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치면 1은 0보다 크다를 쓰지 않으면 감점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판별식 값이 0보다 작다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m에 대한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 이라고 나오죠. 그럼 얘들아, 이것도 이해가 돼야 돼. 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m이 갇혀 있을 거야. 이해되니? 만약 양쪽으로 열려 있다면 정수는 무수히 많아요. 그치? 이런 것도 센스예요. 직감이라고 하죠. 정수 m의 값이 유한하니까 더했겠죠. 유한하다는 것은 이런 형태로 범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1001번입니다. 그것도 이야기만 할게요. 자, 부등식이라고 나왔죠. 부등식. 그럼 K가 0일 수 있나요, 없나요? 승우야, 있어, 없어? 0일 수 있지. 그치? K가 0인 상태를 따로 살펴주는 게 맞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란 말 안 했잖아. 그치? 조심해 주세요. 다음 1002번. 1002번이에요.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해달래. 그럼 어떻게 풀어라? 부등호를 완전히 반대로 틀어서 모든 실수가 근이다. 이렇게 풀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얘는 거의 다른 유형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유형 13부터 별표를 쳐주세요. 사실상 문제가 까다로워지면 유형 13부터 시작이에요. (1007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에서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 즉 해가 모든 실수다는 거죠.
모든 실수를 해로 갖고 싶대요. 맞니? 아니죠. 여러분 원래 이 제한된 범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모든 실수가 돼요.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제한됐죠.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의 해에 너가 포함돼야 돼. 이런 얘기 아니야? 이 2차 부등식의 해에 너가 포함돼야 돼. 이런 뜻 아니냐고. 이해가 되겠니?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럼 그래프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왜 쌤이 별표를 치라고 했냐? 그래프 해석이 필수예요. 그래프 해석이 필수다. 2차 부등식에 해구하는 그 외웠던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적 해석이 필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못 풀어가지고 해설을 보잖아? 만약 해설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2차 부등식 풀듯이 그냥 풀어버려. 근데 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정확하게 살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있죠.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얘를 2차 부등식 풀듯이 풀면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틀린 답이 나올지 맞는 답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언제 배웠어? 뭐에서 배웠어? 모든 실수의 x 범위에서 학습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전체 x의 범위 자체가 제한돼 버린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가 필수? 그래프 해석이 필수다. 이거는 필수 암기야, 얘들아.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2차 부등식 풀듯이 풀어도 돼. 웬만한 공식이 성립한다고. 하지만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게 되는 순간 그래프 해석은 필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여러분, 보기차 방정식 배웠죠? 보기차 방정식은 항상 문제 어떻게 풀어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근데 치환하면서 x제곱을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럼 t는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맞니? 그러면 보기차 부등식은 등호만 부등호로 바꾸면 보기차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치환하고 나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야. 애초에 보통 x에 대한 4차 보기차 부등식이 나오잖아.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 친구만 있도록.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라고. 맞니? 그럼 이 친구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항상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한된 범위가 등장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너무 좋지 않니? 이런 느낌 아니야. 이 1007번처럼 직접적으로 x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도 보기차 부등식을 써놓으면 치환을 해서 범위가 알아서 제한이 되지. 아름다운 문제가 된다는 거야.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니? 그래서 이 유형은 보기차 부등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프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t가 어떤 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x는 어떤 해를 갖느냐까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보기차 부등식이. 그래서 쌤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보기차 방정식을 아직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 오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풀어볼게요. 자, x의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적 해석이 필수인데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맞지? 근데 어때? K가 있어, 얘들아. 저 K라는 친구 때문에 Y는 너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쉽지가 않아. 그럼 방법이 뭐야? K를 없애는 거야. 어떻게? 저를 넘겨버리는 거야, 그냥. K 너 우변에서 기다려. 가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하고 나면 사실 이 상수 1도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을
전부 다 넘기는 거예요. 우변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y는 너라는 여기 보시 집중하세요. y는 너라는 이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을 비교하기보다는 미정계수 k가 있을 때는 k를 포함한 항들을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고 y는 너라는 이차 함수와 y는 너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시작한 거야? 저 이차 함수 그래프만은 확실하게 그리고 시작하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한 거야. K가 왼쪽에 붙어 있으면 저 이차 함수조차 쉽게 못 그린다는 거야. 지금은 상수항에만 있죠. 나중에 1차항의 개수에도 등장할 거야. 그럼 이제 지금은 축의 방정식이라도 알 수 있지. 1차항에 등장해버리면 축도 정확히 못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미정계수 K를 가지고 있는 항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일단 한 가지 팁만 좀 더 할게요. 이 정도면 좀 심화에 가깝거든요. 뭐냐면 문제의 경계입니다. 자, 미정계수 K는 절대 2차 항에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K가 붙어있는 친구를 여기로 다 넘길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 K는 상수항이랑 1차항에만 붙어 있을 거야. 이유가 뭘까? 이 우변을 뭘로 만들고 싶은 걸까? 1차 이하 직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을 비교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나오는 문제 경계예요. K가 2차항에 등장하면 어떻게 돼? K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넘겨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게 된다고. 그럼 문제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거 안 나와요. 미정계수는 1차 이하에만 등장할 것이다. 알겠죠? 그럼 나한테 배신감 느낄 게 뭔 줄 알아? 어떤 모의고사 기출에는 K가 2차항에도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그냥 날 믿어. 날 믿으라고. K가 2차항에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 K를 없앨 방법을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K로 나눠버리는 거야. 2차항의 개수에는 K가 없도록 조작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K가 최대한 1차 이하에만 남아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K가 1차 이하에만 남아서 우변으로 이항하면 1차만 되도록, 즉 이 친구를 직선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풀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위로 블록하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0이고 하나는 2네요. 이렇게. 그 상태로 이제 이 친구를 이야기할 건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친구 그래프를 다 쓸 게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쓰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축이 몇이니 얘들아? 1이지. 자, 마이너스 1이 멀어 4가 멀어? 동현아, 마이너스 1이 멀어 4가 멀어? 1에서. 마이너스 1이랑 4 중에 1에서 더 먼 게 뭐야? 4가 더 멀지? 4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해. 너가 더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여기 x값이 몇인 거야? 4인 거고 너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만 가져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어디 있어야겠어? 너가 항상 너 직선보단 위쪽에 있어 달라는 거지. 항상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이 밑에 쪽에 이렇게 있어 달라는 거야, 얘들아. 맞니? 그럼 이제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 함수의 무슨 값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 최소값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문제 일단 풀게. 그럼 4 대입하면 몇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8, 마이너스 8보다는 작은 곳에 있어 달라 이거예요. 해놓고 등호 확인합니다. 같아도 되나요? 여기 등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와, 시력 안 좋은 척하네. 등호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같은 것까지는 참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얘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친구 넘기고 이 친구 넘기면 이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7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2분의 7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유한이 이해했니? 어디서 놓쳤어? 어디까지 이해했어? 이거 이해했어? 넘기는 거. 왜 넘기는지 이해했어? 대충 말해. 내가 찰떡까지 알아들을 테니까. 1차항. 아까 1차항까지 괜찮다고 한 거?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일단 요 K 미정계수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는 거. 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려낼 수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고 너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전체가 아닌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잖아. 그럼 너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이 최소값보다 작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등호 포함하나? 포함한다 이거야. 그럼 k 범위가 나오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보여줄게. 해설이 왜 언제는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풀고 왜 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설을 하는지를 알려줄게. 잘 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몇이든 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어디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언젠간 저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다 함수값이 작아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항상 존재한다고. 이해가 되겠어? 되겠어?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야. 맞니?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못 나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부등호 방향의 반대였어.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대.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얘들아 제한된 범위가 있든 없든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게 보여? 결국 이 값이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며. 제한된 범위가 없든 있든 지금 최대값이 같잖아. 맞죠? 이해됐니? 이런 상황엔 해설에서 어떻게 해? 그래프도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 작성해버린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때? 결론적인 풀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이게 보이니? 나는 보이지. 너는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래프 해석으로 푼다 이거야. 알겠니? 오히려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에선 안 써도 되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니 써보고 여기서 대수적으로 막 식으로 그냥 풀고 답이 있나?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나? 있어? 그러면 불행이 시작되죠. 이해가 되니? 오히려 없는 게 다행인 거지. 이거 찍고 넘어가 틀려버리잖아. 그러지 말자는 거야. 무조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해를 바로 구해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뒤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될까?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될까? 1012번을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 풀어봐야 될까? 쌤이 왜 이 문제를 선택한 것 같아? A가 아니야. 그렇지. 1차항에 A가 등장했어요. 그쵸. A제곱 X, A, 2AX가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 얘기야. 가볼게요.
x제곱. 여전히 이 창의 계수에는 a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입니다. 자, 얘가 x가 2 이상 6 이하일 땐 항상 성립하더라. 그럼 a를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줄게.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자, 간다. 이 친구를 직선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직선. 기울기가 몇이죠? 2a죠. 다음은요?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묶어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몇? y는 얘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2a이고 항상 지나는 점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0을 항상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m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p, q를 항상 지나잖아. p, q. 그 형태로 바라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선을 그리고 이 이차함수를 그려서 이 직선이 어디쯤 위치해야겠는가를 통해서 a의 범위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대충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문제를 풀진 않겠습니다. 자, 1019번입니다.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래요. 쌤, 다른 거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죠. 위쪽에 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쌤, 접하는 거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잠깐은 같아도 되냐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그 순간은 위에 있단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 등호는 제외해야 된다. 이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 17에 보시면 연립이차 부등식 나오죠.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연립이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수직선 그려 해결합니다. 그냥 수직선 그려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유형 18에 또 절대값 포함한 것도 나오고요.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유형 23, 24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자, 1065번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유형 12, 13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표 쳐주세요. 우리가 배울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거예요. 근의 분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외울 게 등장하는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써도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일단 무슨 개념이냐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어떠한 상수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요. 다음 두 번째 이 친구의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음 세 번째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얼이 있다. 어떤 상수? 얼이 있다 라고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2차 부등식 단원에서 갑자기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해돼요? 우리 2차 부등식 실컷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등장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유형에 관해서는 2차 방정식이 나왔지만 2차 부등식 개념이라는 걸 일단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 2차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너는 부등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걸 일단 이해해야 돼요. 다음, 자, 미리 얘기합니다. 자, 근해 분리는 언제만 사용하는 거냐?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어떻게 푼다고요?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진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부등식은 원래 어떻게 푼다고? 첫 번째, 방정식을 해결해요. 즉 경계를 찾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해석을 하죠. 그죠? 근데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아무리 2차 부등식이라 하더라도 그래프 해석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마인드 세팅을 잘못하면 안 돼.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진다. 맞는 말이지만 원래는 안 했던 걸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원래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외우기로 했지. 근데 그 외우는 과정에 그래프 해석이 들어갔었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얘는 x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해를 갖는다는 걸 외웠죠. 근데 너가 얘라는 해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y는 저 2차식이 요러한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0보다 작네? 아, 여기구나. 그러니까 내포되어 있다는 거라고. 근데 그걸 외운 거지, 그지? 근데 이 외운다는 것은 통하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통해. 항상 통해. 근데 언제만 제외해야 돼? 제한된 범위가 나오는 순간 제외돼요, 우리의 암기는. 그 순간 그래프 해석이 강요된다고요. 알겠니?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도 마찬가지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풀이법을 좀 어느 정도 체계화 시켜놓자, 암기해 놓자 이겁니다. 근데 이 친구마저도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제한된 범위가 나오는 순간 나는 항상 그래프 그릴 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가봅니다. 근데 2차 방정식 하면 보통 우리 x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제한된 범위 없는 상황이야 라고. 그럼 또 얘가 보기차 방정식으로 등장하면 근해 분리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x제곱을 치환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부등식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 갑니다.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대요. 자, 쌤 가정할게요. 뭘 가정할 거냐면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항상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만들고 가자 이거예요. 최고차 한계수 0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정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무리 2차 방정식이더라도 이런 형태의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항상 2차 부등식의 영역으로 와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내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대. 어때? 아니, 뭔진 모르겠지만 두 근을 p와 대소 비교를 했지. 누가 크냐 작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이건 무슨 수라는 거야? 적어도 무슨 수는 아니야. 허수는 아니란 뜻이지.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되잖아. 수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근 모두 무슨 수다? 실수다 이거죠. 그럼 우린 뭘 써볼 수 있죠? 판별식을 써볼 수 있죠. 근데 판별식 언제 쓰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만 써요. 항상 실수 나올 거예요.
따라서 너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일단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잖아. 그냥 두근이 했으니까 같아도 돼요. 그렇죠? 그게 응용이에요. 서로 다른 두근이 P보다 크다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론 접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근을 쌤이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야? 알파 베타 아니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게 저 2차 방정식의 근일 거 아니야. 그럼 알파 베타가 P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럼 P가 여기 있길 바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P가 저쪽에 알파보다도 왼쪽에 있으면 두근이 P보다 크다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린 뭘 할 거야? P가 여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 첫 번째. 자, 외우시면 좋아요.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래서 쌤은 이 친구를 fx라고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여기다 p 대입해가지고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fx 해가지고 fp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얘들아 벌써 놓쳤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 돼.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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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못한 사람 손. 됐어? 오케이. 근데 얘들아 함수값이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지금 뭐니 얘들아?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아니니? 그러니까 P가 왼쪽에 있다는 확정이 안 났어요 아직. 따라서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P가 여기 있으면 두 근이 P보다 뭐 하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지. 2번 아니야? 그지? 그래서 2번도 여기까지는 조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수가 실근이 되어서 대소 비교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 그 특정 상수값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서 바깥쪽에 위치한다. 여기까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돼? 2차 함수 그래프에 비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지. 2차 함수의 좌우 위치는 누가 담당해 줄 수 있죠? 축이 담당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세 번째 축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써도 돼? 아직 이건 쓰지 마. 자, p보다 크다라는 말을 할 거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반대로 여기 q가 이렇게 존재하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쓰면 보기엔 좋을지 몰라. 근데 문제 풀 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부등호 방향을 일치시켜요. 그냥 우리 큰 걸 오른쪽에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눈에 보기가.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쓸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써서 부등호 방향을 오른쪽으로 고정하자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뭐 마이너스 축이 뭐보다 작고 축이 뭐보다 크다 하면은 본질엔 가까울지 몰라도 계산할 때 복잡해요.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편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어. 가정 최고차함계수 양수로 가정해서 아래로 블록 2차 함수로 고정할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죠? 저기 음수 그대로 두지 않을 거잖아. 양수로 다 맞출 거죠? 이렇게 고정해둬요. 그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 개념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근을 대소 비교했네? 판별식을 써주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P에서
P라는 친구가 이차 함수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P는 0보다 커야 한다. P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죠. 됐습니까? 다음, 근데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1번이냐 2번이냐가 나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면 두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할 거면 P가 2차 함수에 비해 왼쪽에 위치해야 되죠. 근데 이 2차 함수에 비해라는 말은 축에 비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축에 비해. 그지? 따라서 P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 2번은 크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부등호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판함축 이렇게 많이 외워요. 판함축. 판함축. 판은 판별식, 함은 함수값, 축은 축의 방정식. 이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R이 어디 있고 싶대요? 이 사이에 이렇게 있고 싶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또 대소비교했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대소비교했잖아.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얘들아, 두근 사이에 R이 있다며. 사이에 어떠한 값이 있으려면 두근은 달라야 돼요. 이해돼요? 얘는 두근이 같으면 안 되죠. 납득되십니까? 두근이 같으면 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합니다. 아직 쓰지 마세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해요. 그리고 함수값 생각할게요. FR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잘 들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함수값이 0보다 작다고 했지. 이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블록하지 않니? 그치? 아래로 블록해. 근데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미 얘는 x축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야. x축 밑으로 이미 가라앉았다는 뜻이라고. 그래야 음수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잘 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아래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니? 그건 알 수 없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아래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어떤 함수값이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잘 들어봐. FR이 0보다 작대. 그럼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큰 거지. 이해가 되겠니? 자, 수직선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FR이 0보다 작게 하는 범위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는 얘를 항상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큰 와중에 FR이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FR이 0보다 작은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미 음수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프가 붕 떠 있대.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얘들아. 그럼 항상 여기가 나오지 않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니? 얘를 해봤자 무조건 너로 줄어들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해줘도 자동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프적 해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축은 어때요? 자, 두근 사이에 R이 있다는 축이 R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중요하지 않죠. 그냥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중요하지 않죠? 따라서 이 친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3번은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해주면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잘 봐. 잘 봐. 그럼 얘는 어때? 예시를 들어볼게.
너는 0에 두근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풀래? 제한된 범위 있니? 없다. 이거부터 살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판함축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 너가 0보다 어때야 돼? 예! 크거나 같아야 되죠.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함수값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2죠. 너가 0보다 커서 바깥의 위치에 달라. 근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 그게 축이죠. 축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k죠. 축이 1보다 큰 쪽의 위치에 달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가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럼 뭘로 끝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2인가요? 너가 0보다 작다 하나면 끝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너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얘가 만족한대. 그럼 내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이셔야 돼. 첫 번째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두근이 3보다 작다. 근해 분리 워딩으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잘 봐 얘들아.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가 나왔지. 아니 뭐 두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도 아니고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가 나왔잖아. 근데 아까 배우지 않았어 얘들아? 잘 봐. 얘는 뭐면 끝나? 얘를 fx라고 하면 f-1이 0보다 어떠면? 작다 하면 끝나지. 이해됐어? 잘 봐. 그럼 이미 판별식은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큰 거라고. 이해되니? 이미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야. 다음 잘 봐. 그 다음 두근이 모두 3보다 작다지. 그럼 얘 뭐 해야 돼? 원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해야 되지. 얘가 있으면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미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그럼 함수값 F3은 0보다 어때? 크지. 판함까지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축 해야 되지. 그러면 3이 축보다는 더 커달라는 거 아니니? 근데 잘 봐 얘들아. 이미 경계가 하나 있어. 누구야? 마이너스 1. 원래 같으면 축이 3보다 크다는 것을 마지막에 해줘야 돼. 판함축의 축. 근데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가 이미 나왔지. 잘 봐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요 근방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3은 얘보다 커 작아. 3은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아. 크잖아 그치? 그럼 요 새끼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안 된다 이거야. 3이 여기 있을 수 있냐고. 없다고. 이 참수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도 만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잘 봐. 근해 분리가 만약 2개 이상이 엮여 있어. 근데 얘가 있잖아 만약에.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야. 위에 판별 아니 선생님 근데 두근이 뭐보다 크다 하면 얘는 해줘야 되잖아. 아니 이미 얘 때문에 이미 끝난 거야. 판별식과 축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이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어때?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두근이 1보다 작다가 같이 나왔지. 판별식 해야 돼? 얘는 해야 돼. 그치? 얘는 해야 돼.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3번이 안 나왔잖아. 근데 두근이 다르네?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야 돼. 크다. 그 다음 그 함수값. 너와 너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해야겠지. 축 해야 돼? 축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근데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가 나오는 순간 나는 함수값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하셨죠? 자 다음
미안해, 시간 좀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클리닉을 뒤로 좀 미룰게요. 아이씨. 여러분 앞으로 가서 유형 23이에요. 189쪽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래요. 여러분 얘가 지금 배운 근의 분리보다 앞에 있죠.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 뭐 그렇잖아. 사실 저랑 다 같이 3월에 연합반을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반에 뭐 학교별 반을 가실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럼 웬만한 강사분들은 실근의 부호를 먼저 이야기하고 근의 분리를 다음에 이야기해요. 전 굉장히 극혐해요. 그거를. 뭐냐? 지금 그걸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실근의 근의 분리 배웠죠? 간다. 자, 실근의 부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양수여야겠지. 맞니?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떻니? 둘 다 플러스잖아. 더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다음 두 근의 부호가 같으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겠죠.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응? 뭐가 잘못됐냐면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봐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돼야 된다. 지금 이걸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얘면 얘가 되지 않니? 라고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니? 공수도 배우신 분들은 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얘가 되나를 배워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며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겠지? 이러는 거예요. 어때? 이거 그냥 주입식이야, 얘들아.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고. 근의 분리 배웠을 때 생각해봐. 떠올려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뭘 했어? 아니, 선생님은 그래프를 조작해서 두 근이 P보다 크도록 하는 조건을 구한 거야. 얘면 얘다라는 걸 확신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설명할 때는 어때? 두 근이 양수니까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잖아, 지금.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제한된 범위가 등장하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뭘 못합니다.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잘 봐요.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잘 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이죠? 근의 분리에 의하면 두 근이 모두 뭐보다? 0보다 크다란 얘기예요. P가 0인 독특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납득? 끝까지 잘 봐.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왔죠. 자, FP. FP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P가 몇이야 지금? 0이잖아. 그럼 F0이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F0이 지금 뭐니? C죠? 상수항이 0보다 크다는 거지. A 0보다 크지? C 0보다 크지? A분의 C 0보다 어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만족하면 절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주입식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지. 잘못됐다 이거야. 다음 축이야. 너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 너가 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 되죠. 그래야 0이 왼쪽에 존재하는 거잖아. 축보다. 근데 A 양수니 음수니? 양수 가정했지. 지원해도 되니? 됐어? 됐어? 그냥 안 지원. 이렇게 갈게. 양변에 2 곱할 수 있니?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어떠니? 크다. 그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된 거야. 결국 판, 함, 축인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절대 실근의 부호는 다른 개념으로서 독립된 개념으로 인식하면 안 돼. 실근의 부호는 어떻게 풀어? 근의 분리로 한번 해석해서 푼다 생각하면 돼요. 아, 두근이 모두 양수야? 아, 그럼 두근이 0보다 크다는 거네?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두근이 모두 0보다 작다는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 두근이 모두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로만 바뀌는 거야. 두근 부호는 같으니까 0보다 클 거고요. 그런 얘기야. 다음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뭐라고 나올까? 반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사실 근의 분리 입장에선 뭔 뜻이야?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지.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지. 얘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실근의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야. 알겠니? 실근의 부호는 웬만하면 근의 분리로 재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심화 개념도 했고 내신 대비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당기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외워.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나타낸 공식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쓰라는 거야. 그래야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게 됐을 때 문제를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전제 조건이 있어.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안 돼. 그지?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뭐 한다? 5글자. 그래프 해석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지러워. 자, 다음 시간부터 경우의 수 나갈 건데 경우의 수 나가고 나서 행렬 나갈 때 행렬에 힘을 좀 많이 줄 거고요. 여러분들 행렬이 많이 약하니까. 그리고 나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한 3차시 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는 앞에서부터 대단원당 하나씩 툭툭툭툭 다시 한번 시험 치르고 저랑 그 Q&A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시험 점수 선생님 본인한테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가 진단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클리닉은 몇 시야? 1시 반이니까 1시 45분에 시작할게요. 잠깐만.